7시 네, 50분에 반갑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 팟캐스트 웃자기고 오늘은 5회 전국 당직 선거 합동 유세를 오늘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표 후보님들이랑 그 당대표 후보님 그리고 도당 후보님들도 오늘 유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생방송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앞으로 저장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조정재 경남도당 선관위원장님이십니다. 지금 아들한테 돈을 주시고 계시는데 네, 경남도당 선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지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당원들이 와주시지는 못했지만 2015년 전국 동시당직 선거 합동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작하네요. 영상으로 아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후보님들이 첫 많이 번째 순서 오셨어요. 중앙당에서 마련하신 영상을 보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도 보고 계십니다. 정의당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정의당이 창당을 한 지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 휴지였어요. 정의당이 걸어온 2년이 생각보다 빠르고도 이제 뜻깊었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영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동영상 하나로 이제 표현하기 힘들겠지만 이번에 2년을 이제 돌아보면서 정의당을 얼마나 이제 끌어왔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경기도당의 차민정 당원님이 계시고 있고요. 조용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국민의례가 시작되네요. 세월호 희생자와 먼저하신 순국열사 그리고 민주열사 여러분들에 대한 묵념 시간이 있겠습니다. 묵념. 묵념 바로 앉아주십시오.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요.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재 이제 선관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동영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뜻깊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옆에 차민정 당원님이 앉아 계세요. 차민정 당원님은 이제 배준호 부대표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한번 간단하게 부대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군포시에서 당원 활동을 하고 있는 차민정이라고 합니다. 배준호 후보 선본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유세 계속 같이 돌고 있어요. 네. 미녀 선본장이죠? 내 얼굴 나와? 목소리 들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분 같은데. 예, 절대 아니고요. 배준호 후보는 어떤 후보인가요? 글쎄 뭐 돌아다니면 인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잘생긴 후보. 뭐 제 눈에는 그닥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배준호 후보 잘생기지 않았나요? 글쎄 뭐 그런가? 다 제 눈에 안경이기 때문에 호남형인가 봐요. 배준호 후보가 이제 지금 보이긴 하는데 혹시 배준호 후보 말고 다른 당 대표 후보들도 같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경남에 왔으니까 네. 경남에 오기 전에 이제 당 대표 후보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분은 혹시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 뭐 심상정 노회찬 후보님은 워낙 경륜도 있으시고 말씀도 잘하시니까 뭐 저한테는 그닥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예, 출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젊은 부대표 2세대 조성주 후보가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참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해서 공감 가는 게 많이 있었고요. 노학래 후보는 혁신을 들고 왔잖아요. 네. 예, 진보여도 일반 시민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진보. 예, 그런 것들 그 두 후보가 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거 아주 그러니까 심상정 노회찬 후보님은 워낙 출중하시고 달변이시기 때문에 예, 경남이 지금 몇 번째로 오시는 거죠? 저요? 네. 아, 그 경남에 이번 순회가 지금 몇 번째 순회인 거예요? 아, 이번이 맨 처음에 전주 갔다가 광주,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경남 5번째가 되네요. 네. 아, 5번째. 그 배준호 부대표가 그랬는데 첫 번째는 내가 잘 못했다. 그래서 한 13번째쯤 되면 잘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저번 거는 잘하고 있던가요? 예, 일취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전 아직 제 욕심이 있지만 좀 마음에 와닿진 그러니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맨 처음에는 좀 어수룩하긴 했죠. 예. 약간 그리고 어제부터는 이제 그 유세 내용도 좀 달라졌고요. 예. 이제 점점 알이 차는 배추 같은 느낌.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알이 찰지 안 찰지는. 일단 저는 이제 청년에 관련돼서 배준호 후보나 뭐 조성주 후보에 거는 기대감이 큰 편이라서 네. 아무래도 좀 잘해주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그 조정재 그 선관위원장님이 틀어주시는 그 동영상이에요. 이게 군중이 같이 나가자, 혹은 이제 군중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내서 하모니를 만드는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기 동영상 내용을 저는 이걸 예전에 봤어요. 예전에 봤는데 이게 정말 뜻깊었던 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요.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트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멋있네요. 이게 베토벤의 합창인가요? 8번인가? 네, 끝났습니다.
감동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뭉클하지 않았나요? 청중들의 표정들을 보면 하나같이 행복한 표정인데요. 지금 이 자리는 정의당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또 부지휘자로 누가 더 약간의 이건 예기치 않은 마이크가 불간 상황이라서 지금 이 자리는 정의당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또 부지휘자로 누가 더 곡을 잘 해석하고 조화롭게 지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자리입니다. 최종 선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원들이 같이 합창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겠죠. 비가 왔습니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다고 하는데요. 비가 즐거운 정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융화의 정치를 위해 이 밤은 보감과 공감의 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콘트라베이스 옆에 있던 그 길다란 담뱃대 같은 거 있잖아요. 목관악기. 그게 이제 바순이라는 악기인데요. 목관악기 중에서는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악기랍니다. 그 바순이라는 악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좀 더 보다 더 웅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당의 일반 당원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도당 창준위원장 후보자님들을 모시고요. 유세를 듣게 될 텐데요. 처음엔 5명이 후보자 등록을 하셨는데요. 어젯밤에 한 분이 그 개인적인 사유로 그 후보 사퇴 선언을 하셨고 아직 공식적으로는 후보 사퇴서가 접수되었지 않기 때문에 접수하는 그 사퇴 처리가 된 건 아닌데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는 4분의 도당 창준위원장 후보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후보님들 다들 자리 계시죠? 없으면 또 안 들립니다. 대표단 뒤에 있는 분들이 이제 먼저 기호 2번 최상한 후보님의 유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최삼한 후보님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정해진 시간은 2분 30초고요. 30초 전에 저기 뒤에 보시면은 그 팻말을 저렇게 들어주실 겁니다. 30초를 남기고 그리고 종소리와 함께 30초 전에 팻말이 올라오니까 시간 조절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개합니다. 기호 2번 최삼한 후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최삼한 후보님 나오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하포구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죠, 아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영국 동시 당직선거 경남도당 당위원장 후보 요 2번 최삼한입니다. 저는 행동이라 변화라 체제 중심에서 일하지 않으며 체제 중심에 있는 사람은 불편한 게 없다. 이 시대 어렵고 불편한 멤버의 목소리가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 공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함해서 기필코 국회의원 1명을 탄생시키겠습니다. 둘째, 도당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선전 홍보국을 신설하여 도당 선전 홍보 활동 및 시민 선전전을 활발하게 전개시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도당 팟캐스트, 도당 운영의 국내 방송 차량을 도당 사무처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당 예산 운영의 모든 부분, 예산 집행의 부분을 도당 공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성지와 나의원이라고 작은 불꽃이 온 강야를 태운다고 저는 느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강야를 태우듯이 우리 이곳에서부터 힘있는 황금 역사의 새로운 집행을 이뤄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허영조 후보 유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조회를 한 상당한 단위로 세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좀 우리가 좀 더 당원들이 저는 사실 좀 더 전사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당위원장을 출마했습니다. 지금부터 도당위원장 후보 유세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당을 존경하는 당원가족 여러분과 여러분께 제 공약을 말했습니다. 이하 사무처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정당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당원의 역할은 뭘까 라는 기본에서부터 출발하고 싶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다수로부터 주어지는 주권, 즉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또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정당 운영 보조금을 받아 운영 등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현실에서 실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은 대외적으로 정의당 당원이고 내내적으로는 상식과 원칙을 가진 정치 주체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의 공약을 걸고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출마합니다. 소중한 표로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주십시오. 제1목표는 제가 도당 위원장이 되면 제1목표는 홍준표 도지사는 주민선으로 끌어내려지는 최초의 지자체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에겐 거짓과 부정에 찌든 정치권을 속아내는 역사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결행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목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동시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위해 다음 4가지 중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노동자 공제협동조합입니다. 둘째, 법률구제협동조합입니다. 셋째, 유세 또는 유권자 협동조합을 만들 것입니다. 넷째, 지역정책 은행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제3목표는 진보 네, 지금 끝났습니다.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허용조 위원장님은 기획위원장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기호 4번 국민수 후보의 유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수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진행자이기도 하신 국민수 위원장 후보님, 네, 36의 젊은 나이, 또 당연히 이제 젊은 나이로 지금 후보가 네, 나오셨죠.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런 자리 처음이고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제 말씀에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시청해 주고 계시는 당원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반갑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의당 경남도당 상단준비위원장으로 2호 4번으로 출마한 국민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치를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치를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실지.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답변을 하시는 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 노회찬 당대표 후보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의당으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치 권력에 기울어진 운동장, 거대 양당의 권력에 맞서 우리들의 정당한 권력을 가져와야겠다는 결심 하나로 이 정의당에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 경남 어떻습니까? 거대 양당, 특히 싹쓸이 여당의 텃밭 아래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은 과연 기울어진 권력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했는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정의당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다양할 줄로 압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당내 아무리 혁신하고 새로움을 찾고자 한들 인터넷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시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도 떳떳하지 못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기 스스로 들 것입니다. 제가 창당준비위원장이 된다면 누구보다 자신있게 떳떳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떳떳한 당원들을 결집하고 소수라도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경남 진보혁신의 천병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출마의 면을 보시면 네, 끝났습니다. 젊은 후보답게 패기 넘치게 이제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후보는 이제 최진석 후보인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같이 이제 그 제가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파일을 분이죠. 보고 이걸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숭악한 권한을 가지고 한 30초 정도는 더 주셨어요. 네. 왜냐면 오늘 유세 연설도 하셔야 되는데 영상 편집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막 이렇게 만지고 계시고 그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의미에서
조금 30초를 더 드렸으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선관위원장은 숭악하게 뭐 욕을 하시는지 당연히 제소를 하시는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야, 역시 근데 남은 재밌는 마지막 분이시죠. 후보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저기 옆에 서 계시네요. 기호 5번 최진석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최진석 후보는 이제 30살에 이제 가장 어린 후보이기도 하죠. 근데 약간 외모가 늙어 보인다는 단점. 네, 봅시다. 존경하는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당 창준위원장 후보 기호 5번 최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총선에 대해 낙관적이십니까? 혹은 비관적이십니까? 정완종 리스트가 전국을 흔든 분위기 속에서도 새누리당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내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해석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대의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왜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지지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승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선에서 정의당은 과감한 모험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놀라울 정도로 올랐다는 평가를 받게 하고 싶고 향후 지자체 선거에서는 정의당이 압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러한 대안에 대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정의당을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를 찍지 않을 사람들까지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위하고 무상급식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입장은 분명히 하되 4대학 근절과 같은 공통분모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8로 50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진보 정당에 가입한다는 것이 두렵고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입장이 같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진보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 소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투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SNS 및 블로그 활용에 능통한 경남도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개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올리는 글이 때로는 메인 언론사를 위협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사무처에서는 경남에 있는 현안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 정의당의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알려나가고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 최대한의 투쟁을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선배님들의 경험치를 존중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청년 세대가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멘토단을 구성해서라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저희 앞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최진석이었습니다. 네, 최진석 후보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도당 후보 관련된 그 토론은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시간을 딱 발표가 맞췄어요. 끝났습니다. 연습 정말 많이 하셨죠? 네. 연습 많이 하셨죠? 이제 계속해서 당 부대표 후보자님들의 유세 연설을 듣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순서가 아마 일률적으로 기호 순번대로 1, 2, 3, 1, 2, 3, 4 맞나요? 네. 네. 뭐 하여튼 지금 이제 제 부대표들 생각에는 다른 데는 1, 2, 3 연설이 있을 순서대로 것 했을 것 같습니다. 같아가지고 부대표님들 후보는 일단 1번은 이정미 후보, 2번은 김영탁 계속 후보, 바뀌었어요. 3번은 이제 배준호 후보입니다. 이정미 후보는 이제 전에 부대표 하셨던 분인데 김영탁 일단 2번 그 부대표도 이제 여태까지 네, 2번, 진보정당 3번, 활동을 많이 2번. 해주셨던 분이고 이제 배준호 후보는 32살의 부대표 어린 후보. 나이에 청년 후보로 나오신 분입니다. 부대표 후보 기호 2번 김영탁 후보님의 유세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시는 분은 김영탁 후보님이십니다. 김영탁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동이나 이런 거에 많이 활동하셨던 걸로 아는데 큰 네. 정의당을 만들겠다는 거로 나왔습니다. 기호 2번 김영탁입니다.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김영탁 후보께서 따로 마이크를 잡고 하시네요. 오늘 이 대강당 공기의 밀도가 왜 이렇게 높은가 생각했더니 우리 도당 장준 위원장 네 분이 출마하셔서 그 기운이 이 공기를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대강당을 꽉 채우고 있는 이 공기가 경남도 전체에 뛰어서 우리 정의당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남도당이 되기를 제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부대표는 경선이 아니고 찬반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을 정말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다라는 것들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도부부터 정의당은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고 대표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부대표 3명은 앞으로 선출될 원장님께서 정의당의 당원이 되셨다고 카톡 소식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정의당에 입당을 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내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집권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요즘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습니다. 정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이구동성을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집회 현장에서든 투쟁의 현장에서든 정의당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마 경남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이거 서울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지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 현장에 정의당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어느 누구도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의당이 나의 정당, 우리의 정당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이야기를 해야 판단이 쓰고 판단을 써야 정의당이 함께하는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 2기 천호선 지도부는 두 가지 큰 모범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정의당의 정체성과 정의당의 국가 비전을 세우기 위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통진당에서 어쩔 수 없이 갈라져 나온 세력이 아니고
진보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력이라 하는 것을 그 기초를 닦는 그랬던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록선 지도부에 큰 공로가 있습니다. 이기 초록선 지도부는 정의당의 개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쓰고 실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정의당에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개파가 없습니다. 과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한테 하등의 차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기 지도부는 보여줬습니다. 바로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3기 지도부도 바로 이러한 통합의 리더십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의 리더십은 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의 부대표로서 당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추진력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노동운동, 그리고 지역운동, 진보정치운동, 그리고 최근에는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해왔던 이 모든 경험들을 바로 이 정의당을 위해서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움과 두려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진보 집권의 꿈을 우리 정의당이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금방까지 이제 김영탁 보였습니다. 강연을 통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탁 후보 그래서 부대표 후보 목소리가 기호 3번 네, 배준호 후보입니다.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준호 후보는 이제 32살 청년부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활력을 청년에게 정치를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될 너무 소리 지르면 안 되겠네요.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될 부대표 후보 기호 3번 배준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배준호 후보 목소리 크죠? 전국 순회 유세 일정이 점점 하루 이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가슴 아프기도 하는데요. 즐거운 건 이렇게 전국의 당원분들 만나서 얼굴도 뵙고 소통도 하고 이런 건 참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가슴 아픈 일은 통장 잔고가 점점 줄고 있다. 이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어떤 당 지도부로 출마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대표로 나서는 저의 주장의 핵심은 우리 정의당이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년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주된 주장입니다. 여기 경남 와보니까 경남도당 위원장 경선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중 두 분께서 이제 20, 30대 청년이시더라고요. 경남에서는 이미 청년 정당이 많이 좀 진척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청년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많은 선배님들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선배 세대들은 물러나라는 것이냐? 청년이 아닌 중년, 장년, 노년은 그럼 당에서 이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이 청년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배님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정당이라는 것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지지의 힘으로 청년들이 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지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에 우리 당원들 모두 함께 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진보정당 그리고 우리 정의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당면 목표는 1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중추 핵심 지지층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진보 블록 상당히 약해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 핵심 지지층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우리 정의당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가장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청년들은 선배들께서 이룩해 놓으신 민주화의 공기를 맡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탈권위주의가 이루어지고 자유가 확대되는 시대를 살아왔으며 민주화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즉 지금의 청년 세대는 그 이전 세대 누구보다 자유에 친숙하고 자유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는 청년 세대는 현재 경제 질서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인해 불안한 삶, 실업의 두려움과 취업 전쟁의 고통, 그들이 겪는 일들은 한국 사회의 경제의 모순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걸 청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제1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거대 양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한국 정치 구조에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과거 안철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안철수에게 가장 큰 지지를 보낸 계층, 청년들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에 대한 불만으로 현재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 역시 청년들입니다. 청년 세대는 제3정당의 등장을, 대한정당의 등장을 누구보다 강하게 영원하고 있습니다. 제3정당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정의당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 시위부터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 싸움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회의 주역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 유니온과 알바 노조를 만들어 싸우고 있으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달팽이 유니온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들 외에 우리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을 어디로 삼아야 합니까?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권위적인 보수주의의 문화를 혁파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청년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변화시켜왔던 선배 세대분들, 사회 진보와 개혁을 위해 젊은 날의 열정을 불태우셨던 선배 세대께서 함께 해주셔야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 정의당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정의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 정당 활동을 하는 20대 청년부터 몇십 년의 경륜을 자랑하는 50대 활동가까지 함께 정의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청년 정당입니다.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함께 청년들을 만나 주십시오. 청년들은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 주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역으로 저 배준호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한국 사회를 복지국가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방까지 배준호 보였습니다. 와, 목소리 크죠? 목소리 진짜 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가 맑고 절묘하게 시간을 가져주시네요. 청년 후보답게 패기가 넘치는 그런 계속해서 유세였습니다. 부대표 후보 기호 1번
네, 이정미 후보님은 이전에 두 번째 부대표 도전이십니다. 네, 아름다운 후보시죠? 예쁜 네, 후보죠. 되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보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그 경남도당이 지난 그 창당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부침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찬희 국장님 작년에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그 어려운 도당을 김영춘 위원장님 힘들게 또 맡으셔서 지난 1년 동안 끌고 오시고 그래서 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런 자리까지 잘 끌고 오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16개 도당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야 할 지역은 너무 많고 그런데 그 많은 식구들을 챙길 수 있는 간부 역량은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속에서 서로 굉장히 많이 어려운 요건 속에서 이 도당을 끌고 오셨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도당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4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는 결국 이 4분 중에 한 명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이 4명이 오늘 이 출마의 변을 말씀하셨던 그 마음으로 똘똘 힘을 뭉쳐서 내년 총선까지 이 경남도당을 정말 잘 이끌어 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경남도당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할 때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그런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오늘 출마한 모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작년, 재작년 2기 정의당 지도부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2년 동안 부대표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2기 정의당에서는 정당을 정당답게 만들자 여기에 모든 힘을 매진해 왔습니다. 당을 강화하고 사실 정말 서로의 과거의 경험과 배경이 달랐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그런 단단한 정당을 만들어야 차기 지도부가 그 기초 위에서 더 큰 도약과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정 그것은 성공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의 비전을 갖는 하나의 팀이 되자 이것을 가지고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냈습니다. 이제 다음의 혁신은 바로 이런 토대 위에 서야 됩니다. 이 당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정당,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기 위한 이 노력의 토대 위에 다음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전의 모든 것이 다시 부수어야 돼. 그런 혁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당이 굉장히 똑똑하기는 한데 얄미운 우등생 같다. 그리고 뭔가 하는 바는 굉장히 다 맞는데 내 편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바로 며칠 전에 충남 서산에 가블로토텍 노동자들이 엄청난 폭력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가 경찰 그리고 특전사 출신들을 52명을 고용을 해서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초로선 당대표가 특별 지시를 내렸고 우리 당의 의원들이 현장으로 즉각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충남 경찰서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고 그리고 정진호 원내대표께서는 황교안 총리를 만나서 이 사태를 책임을 져라. 그리고 서기호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묵과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당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고 난 다음 날 바로 오토텍 사업주가 그렇게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고용했던 52명의 노동자를 다시 해고하고 노동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승리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비정규직들,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청년들에게 제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그 사람들과 한 약속은 이길 때까지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당이 정말 나같이 힘없는 사람, 나처럼 목소리 작은 사람의 진정한 내 편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정의당이 강한 정당이 되는 것이고 강한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도당이 이 경남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청년들 곁에 이렇게 다가가 주십시오. 중앙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진보
진보가 확장돼야 합니다. 진보 정책 의제를 더욱더 넓혀 나가야 합니다. 21세기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더 넓혀야 합니다. 메르스처럼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번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아직 저 국회 어두운 한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100세 시대에 5, 60대 젊은 늙은이들이 국가의 연금 몇 푼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우리 청소년들, 오토바이 사고로 가장 많이 죽는 사망자가 생경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왜 피자 제때 배달 안 했냐? 왜 치킨 제대로 배달 안 했냐? 이렇게 호통치는 어른들로 살아갈 것입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만들어야 됩니다. 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동물 복지에 대한 의제도 이제 정의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주류 정치 세계에 배제되어 왔던 이 많은 의제들을 정의당이 끌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이러한 의제들, 주류 정치 세계에 배제되었던 이 의제들을 사회화하는 그런 부대표로 일을 하겠습니다. 당이 아직 약합니다. 당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단단히 서 있지 못합니다. 어디서 풀겠습니까? 저는 총선 캠프 운영위원장입니다. 총선을 통해서, 총선 준비를 통해서 당의 조직을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더 많은 후보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 후보가 지역의 현안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 후보를 도울 수 있는 캠프를 시당 차원에서, 시도당 차원에서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지역사업의 모범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 지역의 조직들을 챙겨나가면서 총선 승리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많은 대표 후보님들 전부 지지율 2배 이상 끌어올리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당의 기반, 당의 힘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도 당원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어느 정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그 어떤 정당이 아닙니다. 바로 2012년 우리가 눈물로 시작됐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당을 하나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그리고 국민들이 꿈꾸는 제대로 된 좋은 정당 만들어보자고 했던 그 꿈, 바로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방까지 이정미 부대표 후보님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이제 대표 후보단 연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대표 후보자 유세 연설에 이어서 대표 후보 네 분의 유세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노회찬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노회찬 후보님 나오십니다. 노회찬 후보님은 17대 19대 국회의원이셨고 이제 진보정의당 초대 대표님이셨죠.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분이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2013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몇 달 있다가 여러분들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창원 시민 상대로 강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KTX를 타고 창원역에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60대 백밀러로 저를 보시고 알아보면서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아시냐 했더니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정년을 마치고 모아둔 돈으로 택시를 사가지고 지금 개인 택시를 6년째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보통 민주노총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귀족노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슨 대기업 정규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또 모든 민주노총 조합원 출신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평생 노동자로 일했으면 정년퇴직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아둔 돈과 또 나라에 바친 돈을 가지고서 연금을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이에 택시를 모는데 하루에 6, 7만 원 벌어야 되는데 요즘 수입이 3, 4만 원밖에 안 돼서 걱정이다. 그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맙게도 또 저 같은 사람이
왜 잘 돼야 하는가를 또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하셔가지고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얘기가 이제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 창업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당을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찍는다. 우리는 당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그분 말씀은 당은 안 보고 사람을 보고 찍는다. 그게 발전이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당을 안 본다는 얘기는 새누리당 아니라도 사람만 괜찮으면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새누리당만 찍어왔다면 이제는 사람만 괜찮으면 새누리당을 버리고 다른 괜찮은 사람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변화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은 4%, 5%로 머물러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건강한 합리적인 진보정당이 나타난다면 지지할 의사를 가진 국민들이 그보다는 몇 배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만은 그간의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진보정당을 한 번이라도 찍어본 사람은 15%가 조금 넘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1차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진보정당 찍어본 사람, 그러나 실망했거나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거나 해서 지금은 지지를 유보하거나 안 찍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다 지지를 갖다가 복원하는 일, 그것이 1차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찍어본 일이 없는 사람, 찍어보려고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거 보고 찍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내는 것, 다시 15%입니다. 되게 우리나라 수준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노동자 생민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지지층을 평균 30%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지금 당이 어떻게 걸어왔는가, 조금 전에 우리 이동규 부대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참 돌이키기도 참 가슴 아픈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폭격도 멈췄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여전히 폐허입니다. 당을 재건해야 됩니다. 경상남도도 지금 재건 중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당, 동지들, 함께 해야 될 동지들 다 같이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어떤 기억을 쫓아가지고 폭격이 있기 전에 그 과거의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게 절표 아닙니다. 국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만 가지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우리 앞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앞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연달아 3년 동안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6, 17, 18 세 번의 큰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무덤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선거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우리는 선거용 정당이 아닙니다. 선거만 하자고 만든 당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은 사업 속에서, 실천 속에서, 투쟁 속에서 커나가고 가장 집중적인 투쟁, 그 정치의 현장이 바로 선거입니다. 이 선거 속에서 커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커나가겠습니까? 저는 왜 당대표 선거에 나왔는가? 저는 우리 당을 마중물로 만들겠습니다. 이 당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당원 15,000명입니다. 후보 20명도 채 안 됩니다. 당 지지율 4, 5%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저 땅 밑에 갇혀있는 우리 대중들의 그 뜨거운 힘들을 끌어낸다면은 이 15,000명 가지고도 할 일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가 대표가 된다면은 먼저 흩어져 있는 건강한 진보 세력들을 최대한 모아내겠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선거 때문에 이 일에 계속 매진할 수는 없습니다. 9월경까지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기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보 재편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사구시 정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확대하거나 이념 편향에 빠지거나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세력들을 제대로 모아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세력만 모아낸 데서 이루어질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진보는 변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실패 많이 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버릴 게 얼마나 꽤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다만 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해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은 우리가 15년 전에 진보정당 처음 시작할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 얘기 한마디 해놓고 자부심에 가득 찬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박근혜 같은 사람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경제민주화 가지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그 얘기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과 복지가 함께 가는 복지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정의당의 이름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역시도 더 많은 복지 경쟁에 무분별하게 뛰어든 감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복지만 약속한다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표가 오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정당으로서 1차 분배의 구조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개혁하는 쉬운 해고 때문에 생기는 이 사회 양극화를 역전시켜내는 그 강한 노동의 정책을 세우면서 복지 정책을 함께 세울 것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의사는 주로 정치권에 있습니다. 병을 주지 않고 병을 줄이면서 약을 제대로 주는 의사로서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오케스트라 베토벤의 교향곡 9번 1악장 환희의 송가 부분을 재미있게 감상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저 세계적으로 저 연주를 할 때 쓰는 악보는 단일합니다. 똑같은 악보를 보고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도 매번 음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달라집니까? 주의자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가 똑같다고 해서 누가 요리하든 맛이 똑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누가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맛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까지 정의당이 만든 요리는 몸에 좋은 요리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몸에는 좋은데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우리는 몸에 좋다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손님이 4% 5%밖에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늘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열심히 하기만 하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책의 정치화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일 잘하는 게 또 이것입니다. 정책의 정치화. 정책을 정치의 무기로서 써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 힘이 커져야 합니다. 선거 때 당을 알린다고요? 그런 생각이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입니다. 당은 선거 때 알리는 게 아닙니다. 선거 전에 충분히 알려야 됩니다. 선거 때는 알려진 당을 가지고 추수하고 수확하는 때입니다. 정책의 정치화를 일상적으로 하면서 당을 그냥 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에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이 있다는 얘기 100번 해가서 뭐합니까? 정의당에 어떤 정책이 있다. 정의당의 정책이 우리 가족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정책의 정치화를 선도해내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해내겠습니다. 그 높아진 지지율로 총선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책 견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이미 제안했습니다. 선거법 개정, 우리의 당론을 중심으로 해서 새정년과 야당과 연대해서 그리고 그 선거법 개정을 새롭게 등장하는 교체된 정권이 임기 1년차 이내에 국민투표로서 확정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거의 연대를 튼실히하고 선거법 개정까지 이루어내는 이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는 대망의 2018년 지방선거까지 승리해서 저는 그때쯤 되면은 이미 우리 당이 마중물이 돼서 끌어올린 우리 시민들의 힘이 원내교섭단체에 버금가는 당력을 만들어낼 것을 확신하면서 당대표가 돼서 반드시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회찬 후보님 유세 끝났습니다. 되게 알찬 내용인데 다음으로 오랜만에 듣네요.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노왕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노왕래 후보님 나오십니다. 노왕래 후보님은 옛날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왕래입니다. 노동정책 이런 복장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아마 지역 유세 한 3분의 1쯤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회찬 후보, 심상정 의원, 우리 조성주 후보 같이 유세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이 되어서 우리 정의당을 정말
힘 있는 당으로 정말 내실 있는 당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좋은 파트너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연단에 서면서 제가 이 지역 유세를 다니면서 왜 나이인가, 왜 노학내여야 하나 이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을 다 표현해낼 수 있을지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 7월 우리 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고 나면 우리 당은 어떤 일정들을 가지고 가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노회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기 지도부가 추진해온 진보통합, 진보재편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노회찬 후보님께서 9월까지, 우리 조성주 후보는 10월까지 등 말씀하셨고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서도 비슷한 일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당명을 약간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당의 당명을 바꾸게 됩니까? 노동정의당, 진보통합당, 정의진보당 이렇게 당명을 잡고 당원들의 투표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당이 출발한다고 국민들 앞에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노동정치를 복원하겠다. 현장에서 당을 다시 세워내겠다. 신자유주의를 분쇄하는 진보의 대결집을 이루었노라.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은 어떠할까 생각해봅니다. 그는요, 싸늘하다고 생각합니다. 싸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퇴행이 아닙니까? 이것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답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혁신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혁신하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난 시기 우리 진보 정치 세력을 뒷받침했던 조직 노동자들의 힘, 그로부터 출발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넓은 시민들이 있는 곳, 시민의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옛 진보 세력을 다시 모아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바램, 시민들의 희망, 시민들의 참여 속에 우리 당을 세워야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보재편, 진보혁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대표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위원장님, 국민모임의 김세균 대표님, 노동당의 나경채 당대표님 뵙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합의한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존중하지만 그분들께 우리 정의당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정의당이 어떤 것을 바꾸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하는 동지들과 함께 우리 정의당을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하겠습니다. 못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치고 모이는, 분열하고 통합하고 다시 또 쪼개지고 다시 통합하고 이런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차가운 냉소를 받는 것.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기 지도부가 이끌어온 혁신의 길을 다시 한번 당 밖에 있는 분들도 함께 책임지면서 더 넓은 시민들 속에 갈 수 있는 우리의 길, 이 혁신의 길을 함께 가자고 제안해야 되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그 길을 못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7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했던 민주공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등을 함께했던 이제는 흩어져 있는 옛 동지들을 지역별로 찾아가서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혁신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 당을 일궈나가자. 시민들 친구이고 시민들의 곁에 있는 당으로 변화한 혁신된 진보정당으로 이 당을 함께 일궈나가자고 호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여진 정치 카페를 전국 순회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경험하기에 과거 국민참여당을 할 때 당원의 숫자가 4만 5천 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당원까지였고 진성당원 13,000명. 지금 우리 당에 2,00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만 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 이제는 더 이상 정치 같은 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과거로 돌아간 옛 동지들 다시 한번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 그 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치 혁신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모으자라고 호소할 수 있고, 연말까지 우리 경희당에 튼튼한 입당 러시를 만들어서 2만 명, 3만 명 정당으로 우리 당을 넓히고 키워낼 수 있다 확신합니다. 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에 정말 저 박근혜 정권의 어제 오늘 뉴스에 보여지고 있듯이 그렇게 자기 정말 얼음공주 같은 이런 국정운영,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견제도 대안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우리 정치 혁신에 대한 새로운 요구로 분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그러한 요구 위에 우리 정의당을 세우고 정의당을 시민들의 당으로 키워낼 수 있는 준비, 그런 혁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됩니다. 첫째로 저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진보 정치를 대표했던 사람들을 얼굴만 바꾸면서 우리 당이 변화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변화 필요합니다. 전략과 전망을 바꿔야 합니다. 제1야당 닦아내리면서 우리는 비판의 성역지대에 머물러서 현실 정치에 책임지지 않는 진보 세력의 그동안 무책임한 과거를 풀고, 눈앞에 있는 총선, 그 후에 있는 대선, 의회를 교체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일에 우리 정의당이 다른 어떤 야당보다 더 앞장서서 이 일을 해내겠노라. 그런 전략과 전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총선 방침을 바꿔야 합니다. 총선 이야기하면서 100명을 출마시키겠다, 50명 총선 승리를 이뤄내고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당, 정의당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금방까지 노학래 후보였습니다. 기호 2번 노학래 후보였습니다. 노학래 후보도 되게 인상 깊은 말을 많이 하시네요.
하셔가지고 이제 이제 시스템 만지시고 계시는 분한테 이제 소리 줄여주세요라고 이제 손짓을 하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끝이나요. 네, 다음에 이제 심상정 계속해서 후보겠죠? 당대표 후보 심상정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기호 3번 심상정 후보님. 그 우리 철의 여인 심상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진보의 만누님이라고 불리죠.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도당 당원 여러분. 우리 당 기호가 몇 번이죠? 3번이죠, 3번. 예. 3번 정의당의 제3기 당대표는 기호 3번 심상정에게 맡겨주십시오. 예를 든 박수가 나와요. 우리 경남도당 노동자 시민, 농민 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때는 진보정치 1번지였습니다. 진보정치에서 지역구 의원을 최초로 배출한 울산과 함께 그것이 바로 이 창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도당 준비위원회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당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또 한두 명의 당직자들이 고군분투하면서 경남도당 이끌어 오셨고 또 그중에는 또 지쳐서 또 물러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이 경남도당 중앙당이 결합해서 중앙당이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진보정치 1번지 경남도당으로 다시 복원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삼성 피크인 집회에 잠깐 결합하고 왔습니다만 저는 전국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이 창원시를 제일 많이 다녔습니다. 창원시 골목골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경남도당이 명실상부한 진보정치의 중심 도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 출마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역할 분담론 이야기하고 또 세대교체론도 이야기하고 또 개방적인 연대론도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당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의당을 강한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팀 정의당으로 총선을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오직 이 한 가지 일념으로 대표에 임했습니다. 지금 시기 우리 정의당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 지금 현재 우리 정의당의 조건으로는 우주의 기운을 불러야 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예. 저는 우리 당이 지지율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지 강도가 약한 것이 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더라도 응집력 있고 매력적이면은 그래야 당겨오는 힘도 있고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을 작지만 강하고 매력적인 양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당원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당 내외 우리 자원을 최적화하고 우리 당을 총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당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당원들이 있습니다. 강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의결 절차를 절차적으로 다 거쳤다고 해서 견고한 결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쟁점 그리고 중요한 전략 이런 것들은 당내 충분히 우리 당원들의 의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이런 쟁점들이 집약되고 그 쟁점을 가지고 다시 당원들 속에서 중지를 모아내는 그런 수기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강한 리더십은 절대 배타와 독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양성은 억압되지 않고 표출되고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질 때 승복도 되고 또 강한 힘도 발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이 형성돼 나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강한 당이 되려면 우리 팀워크를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배주의를 일소하고 몇몇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고 능력과 또 헌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당의 조직력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 일 제가 할 겁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대표로 뽑아주신다면 강한 정의당, 민생진보, 총선 승리를 위해 탁월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런 기쁨과 자부심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는 우리 당을 진보, 민생 진보의 길을 보다 뚜렷이 할 겁니다. 아직도 국민들 속에 진보정당은 이념정당, 또 정파 갈등에 휩싸인 그런 정당으로 더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강한 정당이 되려면 진보 민심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고양시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그 지역구에 서민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는 야당이 없습니다. 오직 힘 있는 여당에 대한 부질없는 기대만 있습니다. 그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손길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정의당을 현장 중심 정치 체질로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제1의 정책 경쟁력을 갖는 정당 만듭니다. 지난 10여 년 한국 정치는 진보정당이 생산한 민생 의제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당 정책 역량이 매우 취약합니다. 당 안팎에서 유능한 정책 역량 불러들여야 됩니다. 정책 생산 시스템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대한 권력, 말하자면 최도 캐비넷 체제, 대한 내각 체제로 중앙당을 개편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은 철저히 우리 생활 중심, 바로 지역 당부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지역 당부에서 우리 시민들을 조직하는 조직 전략과 밀도 있게 결합되는 정책 활동, 밀도 있게 결합되는 의정 활동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뿌리 깊은 정당에 대합니다. 진보 재편 결코 도로민주노동당 아닙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대전역을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대전 역사는 그 역사는 없습니다. 진보 재편은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추진해온 진보 혁신의 성과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보됐던, 흩어졌던 노동자, 진보 시민의 표를 다시 결집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노학래 후보님 걱정하셨는데 정의당의 큰 틀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 추진한다는 것이 이미 당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칙 속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광범한 그런 진보시민 노동자들이 결집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획을 우리 정의당이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노동 현장 순회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진보시민 풀뿌리 단체들 간담회 할 겁니다. 그래서 진보의 여론 같이 만들자 이렇게 제안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두 자릿수 가능합니다. 넷째, 지금 선거법 개정 투쟁 9, 10월에 국회에서 본격화될 겁니다.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인구 편차 헌법 소원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 청원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거대 양당이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어떤 당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거법 투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전략의 내용과 정당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 대표에게 야권 단일 선거법 개정안 만들고 공조 제안할 겁니다. 단판을 짓겠습니다. 원내를 아우르는 지도력으로 제가 확실히 선거법 투쟁 이끌겠습니다. 제가 대표 출마하니까 또 심상정이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돌려막기 또 할 거냐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 지적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동대표와 같은 구원투수로 여러 차례 기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구원투수로는 책임을 제대로 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선발투수로 기용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많은 권한 주십시오. 더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총선 승리하고 진보적인 정권교체 초석을 반드시 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진보의 만누님 우리 심상정 의원님 금방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야구에는 4번 타자가 있죠. 예, 정의당의 4번 타자 기호 4번 조성주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기호 4번 조성주 후보 가장 젊은 후보죠. 이번에 나온 후보 중에서. 네, 한번 보시죠. 예,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당대표 후보 기호 4번 조성주입니다. 네, 잘생겼죠? 젊은 후보입니다. 제가 저를 앞에 이제 세 분이 좀 유명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저를 기억에 가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추천인 300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당대표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막 추천인이 300명 받기가 어려웠는데 올라왔는데 조승수라고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승수가 아니라 조성주입니다 라고 처음에 많이 이제 알려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출마의 변이 조금 대내외적으로 약간 화제가 되면서 약간 이제 뭐 언론의 관심도 조금 받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는 관심이라는 게 저는 조성주 개인에게 보여주는 관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진보 정치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는,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구나. 우리가 한 발짝만 변화하면, 아니 반발짝만 변화해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를 지지해줄 그런 분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많다. 저는 그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세대 진보 정치라고 저기 보면 적혀 있는데요. 2세대 진보 정치란 말을 들고 나오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좋다. 신선하다. 근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 나는 1세대냐? 아니면 2세대냐? 아니면 1.5세대냐? 말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2세대 진보 정치라는 것은 우리 진보 정치가 한 번 더 혁신하자. 우리가 아직까지 놓치고 있었던 게 많다. 우리가 아직까지 대변해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던 분들이 많다. 그분들에게로 가자. 다시 한번 진보의 기반을 넓히고 우리 정의당이 다시 한번 강한 정당으로 일어서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계신 앞에 세 분의 후보님과 또 부대표 후보님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선배 세대를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독재를 무너뜨렸고 노동운동으로 한국 사회의 진보의 가치를 뿌리내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고 후배 세대인 저는 사실 그 수혜를 받고 여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 동료들과 제 후배들에게는 그 민주화운동의 영광도 노동운동의 성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여기 창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우리가 쟁취한 노동이란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새벽 6시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취업학원을 향하는 안타깝게도 심상정도 노회찬도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정의당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취업 준비생에게 우리가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와 진보 정치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바로 그들에게 돌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보 정치가 이제 다시 그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지지율이 낮아서 위기다. 총선 전망이 어둡다. 근데 지지율이 낮은 것은 위기의 결과입니다.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진보 정치가 대변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아직 우리가 대변하고 있지 못한 것,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이 위기에 처한 것, 그들의 삶이 위기에 처하면 진보정당도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남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대변해야 될 사람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큰 뭐랄까요, 사고 같은 걸 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정의당이 우리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싸우고 누구에게 반대한다 이전에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의 본질적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제1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싸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폭력적이고 불평등한 체제, 결국은 우리의 아들, 딸, 그리고 조카들에게 거의 전부가 맞이할 그 야만의 미래와 싸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당을 세 가지로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 두 번째 조직, 세 번째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리더십은 이제 미래 리더십을 의식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미래 리더십위원회를 만들어서 제2세대 진보정치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제3세대 진보정치를 준비시키겠습니다. 조직을 강화하자고, 당을 강화하자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을 강화하는데 역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을 강화하는데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비를 당연히 최저임금에 연동시키겠습니다. 당론대로 2018년까지 만약에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된다면 저희는 연 30억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지역시도당에 모두 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경남도당도 훨씬 더 많은 상근자와 정책 역량을 가지고 제대로 당을 뿌리부터 강화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정책, 이제 당면 조직들이 요구하는 거 그대로 읊는 거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 딸들, 조카들을 걱정할 때가 됐습니다. 세대 간 평등을 고민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 젊고 신선하고 패기 있어서 좋은데 저 친구로 2016년 총선 치를 수 있겠냐? 인지도도 떨어지고 경륜도 부족하지 않냐? 지금 당의 지지율이 5%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당이 정말 훌륭한 분들 다 계셨지 않습니까? 어디 도망가시지 않고 우리 당에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스타 마케팅으로 올릴 수 있는 지지율이 이제 5%까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새로운 동력을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정의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의당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때 우리가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변한 정의당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총선 그렇게 치르겠습니다. 강한 팀으로, 변화된 정의당으로 치루어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재편 얘기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진보 재편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가? 그것을 충분히 깊게 논의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미래, 정의당이 나머지 세력들과 함께 가고 싶은 미래를 먼저 합의합시다. 그리고 과감히 나갑시다. 총선 결과가 혹여 어렵다고 해서 당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면 무너지고 흩어지고 새로운 당을 다시 만드는 거, 이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당이라는 힘을 중심으로 모였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이번 정의당 당대표 당직 선거 우리 당원 1만 6천 명, 당권자 10,000명의 선거로 치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정의당 당직 선거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빅매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빅매치는 신상정 대 노회찬의 미컷 매치가 아닙니다. 신상정 대 조성주, 노회찬 대 조성주라는 새로운 빅매치로 국민들에게 다가갑시다. 조성주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이 야권 전체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변화된 정의당으로 새로운 진보정치 시대를 이끌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금방까지 이제 조성주 후보였습니다. 와, 시간 칼같이 지키시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영국의 이제 데이비드 캐머런, 그다음에 에드밀 만드 같은 그 젊은 당 대표들이 영국은 이제 있었죠. 조성주보다 약간 그런 면모가 보이지 않나 그러십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다는 그 똥배짱 하나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하나 치고 있잖아요. 작지만 강한 정당이라고. 물리적으로 작은 건 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천문학에서는 작지만 강한 게 있어요. 제일 강한 게 블랙홀이고,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빨아당기니까 걔는 별 재미가 없고,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중성자 별이라는 게 있는데요. 별이 폭발을 해요. 태양은 폭발할 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폭발하진 않는데, 별이 폭발을 하면은 자체 이제 세계 붕괴로 인해서 이제 중성자들이 막 뭉쳐가지고 이게 한 지름이 한 10km? 뭐 한 그 정도 된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커피 먹을 때 쓰는 티스푼을 한 숟갈만 탁 떠도 그 한 스푼의 무게가 뭐 한 10톤 뭐 이 정도 나간대요. 작지만 강하잖아요, 그죠? 세잖아요. 우리가 사자 통합을 하고자 하는 거는 덩치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서 우리의 실력을 보다 많이 알려서 대한민국을 좀 더 새롭게 바꾸자 뭐 이런 취지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아들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작지만 강한 정당이 되려고 그러면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성자로 다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공식 일정은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끝났습니다. 뭐 여러 후보들께서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했고요. 오늘 이제 이걸 통해서 정의당이 이제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정의당을 바꾸는 이제 그런 시선이 처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